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수학 4, 5등급부터 이 수학 1등급까지 올리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쉬운 3점과 또는 한 쉬운 4점 정도까지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이 4점짜리들은 건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제가 그런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이 3점 문항은 좀 푸는데 4점짜리 문제는 못 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못 푼 것 같습니다. 또는 두 번째, 아직 엔제라든지 실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풀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못 푸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대답들은 어느 정도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걸까요? 그럼 개념서를 주고 나서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면 4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3점짜리 문항과 이 4점짜리 문항에 좀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점짜리 문제는 한두 가지의 가벼운 개념만 물어본다면 4점짜리 문제는 되게 많은 개수의 개념이 들어간 그런 문제다. 자, 이 대답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대다수죠. 하지만 3점보다 더 개념이 덜 쓰인 4점짜리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의 개수로 점수를 구별한다는 거는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쉬운 4점 이게 아니라 좀 난이도가 있는 번호대의 4점짜리 문항들은 결코 개념의 개수가 그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요. 추상적인 표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주어진 상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상황을 나누기 전인 상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상황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절대 그냥 기본 개념만 몰라서 그 문제를 못 푼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첫 지향도 주어져 있고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A의 10에서 A의 7을 뺀 게 6이다라는 말을 통해 공차도 주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N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등차 수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A의 2가 마이너스 4 이 정보 하나 빼고는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공차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공차가 주어져 있지 않았고 우리 문제에서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근데 과연 지금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집합의 뜻을 모를까요? 이거 보시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거, 이 집합 A랑 B 이 개념을 모를까요? 그런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이 AN에 대한 상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보통 한 15번, 22번쯤에 주로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런 이제 문제인 건데 한과 항 사이의 관계인 거잖아요. 얘도 보면 알겠지만 자, 정확하게 이 상황, 문제 속의 상황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이거를 해나가면서 발견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딱 읽었을 땐 막막한 기분이 들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면 얼마나 개형이 많고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근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fx가 두 가지 함수로 나뉘고 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수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a, b가 자연수라는 정보 빼고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결국에는 공부를 한다고 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4점짜리 문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추상적인 표현을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수학 공부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일단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평소 때 배운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시각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시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시화를 해나가고 내가 도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동안 정리해놨던 개념, 정리해놨던 기출 문제들, 그런 표현들을, 행동 강령들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의 최소한의 거를 맞춰주면서 생각하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4점짜리 문제를 잘 풀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펜을 움직이면서 완전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부셔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그냥 어려워요 쌤, 그냥 모르겠어요 쌤, 이런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3차 함수라 그러면 또는 뭐 4차 함수라 그러면 개형을 그려보고 이 개형이 맞나 저 개형이 맞나 그런 문제 속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들은 추론을 통해서, 개형을 통해서, 식전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날 막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고 개념서로 돌아가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백날 그렇게 해봤자 성적 안 오릅니다.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경험을 하면서, 이런 추상적인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돌진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런 게 진짜 1등급으로 가는 핵심 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5, 6등급이라면 당연히 개념서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인 이 친구들, 개념은 알아, 그냥 표면적인 개념은 설명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아는데 이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들을 손도 못 대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의 케이스 분류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문제를 도전을 하셔라, 그런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